제가 얼핏 농담처럼 들은 얘기 중에 중국의 웬만한 일반 노동자가 집을 살려면 뭐 원나라 때부터 돈을 모았어야 된다. 일을 뭐 몇백 년을 해야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아직도 이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사실은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은 있지만 부동산도 여전히 좀 애매한 분위기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럼 또 한 번 부동산 문제가 중국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득 부위나 자산 분위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블루 컬러나 농민공 귀향하신 분들 네. 이분들로 잡으면은 그렇게 비유가 나올 수 있고 PIR 레이시오 같은 것들이 엄청 높다고 나오겠지만 중국의 경우는 맞벌이들을 100% 하셨고 지금 MZ 말고 저희 40대나 중국의 이제 빠링호우 세대라고 그래서 이쪽 세대들의 경우는 부모들이 97%가 맞벌이를 하셨고 국유기업에서 그 집들을 줬기 때문에 실제 혼수로 이분들은 차를 많이 했고 집은 대부분 있었거든요. 네. 저희보다 전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좀 다들 비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걔네 나름대로 또 보유채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딜 잡고 중국을 얘기하냐에 따라 되게 달라서 네. 좀 천차만별인 것 같긴 합니다. 중국 매니저들이 계속 지켜보는 지표 하나만 조금 보여드리면 네. 장표 좀 띄워주시면 이게 제가 방송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쟤는 무슨 부동산 얘기하면 항상 주택 거래만 얘기한다고 그 피드백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보시는 데이터 뭐냐면 중국의 대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입니다. 중국은 네. 뭐 채나 어떤 가격으로 안 하고 면적으로 주로 발표를 많이 하는데 바닥에 있는 거는 춘절 이후의 지금 흐름인데요. 2020년이 작년에 최악의 상황일 때 거래가 마이너스 30%일 때고요. 2022년이 네, 22년이 네. 역대급 경착륙이었고 분양시장이 작년에 완전 싹 죽었고 네. 2019년이 정상이었다고 보면 이제 어쨌든 계절성이 있으니까 춘절 이후에 6주에서 8주 흐름이 저희가 이번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2주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불안정하게 봤던 게 지금 작년보다도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임장 많이 다니고 신학 끼고 나름대로 미니 사이클이 있는 2월, 3월 앞두고 이렇게까지 나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최근 2주 동안 2019년 추세에 좀 비슷하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아시는 헝다 같은 디벨로퍼들이 앞으로 더 망가지거나 문제가 안 생기고 캐시플로우가 좀 좋아지려면 이 지표가 중요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 하는데 중국의 재정 수입의 40% 이상이 분양 대금에서 오거든요. 네. 이것도 결국에 재정이 지금 이미 파탄인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걸 보기 위한 함축적인 데이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컨디션 볼 때 상황의 컨디션을 볼 때 중국 매니저나 투자자들은 주택 거래를 보는데 이게 데일리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부동산 흐름이 만약 지금 추세대로 19년 정도만 붙는다면 역자산 효과나 가격 하락은 멈출 것 같고 뭐 마일드하게 완만하게만 올해 오르더라도 저희가 이제 구도하는 내수나 소비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작년 추세보다도 만약에 밑에 있다 네. 정말 이거는 다주택자의 심리가 바뀌었고 구조적으로 부동산세도 없는 나라지만 뭔가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반기 시나리오가 상당히 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신규 주택만인가요? 아니면 기존 주택이랑 다 포함이에요? 거래 면적이? 네, 좋은 질문이신데 이게 80%는 신규 주택입니다. 아, 합쳐서군요. 네, 합쳐서인데 네. 대부분은 신규 위주고 네. 사실은 중국의 그 기존 주택이라고 하는 중고 주택 매매는 이미 12월 1월에 대단히 살아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요새 저도 현재 확인해 보니까 중국이 그 건설사들이 워낙 신뢰를 잃고 네. 신규 청약이나 분양을 안 한대요. 왜냐면 망할까봐. 그쵸. 공사도 2, 3년씩 중단되고 하다 보니 정부가 11월부터 신용공여나 담보를 통해서 이제 일단은 연명을 시키기로 말은 했지만 신뢰가 낮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 데이터 전에 기존 주택만 먼저 회복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신규 주택이 이제 막 추세에 붙은 상태라서 가슴 떨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추세 밑에 있을 때는 그 주에 중국 장이 실제로 진짜 안 되고요. 네. 추세 붙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지금 구간에는 모든 마지막 퍼즐을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데이터다. 그리고 저희는 낙관은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데이터는 그럼 주간 단위로 계속 발표가 되나요? 데일리로 확인이 가능한데 데일리로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단말기를 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 같은 걸 하는데 네. 거의 맨날 올립니다. 이걸 올리고 이제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이 데이터하고 내일쯤 나올 중국의 대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부동산 관련된 가계 대출이나 보시는 이런 매매를 보는 게 리오프닝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밑에서 만약에 이게 계속 이어지면 지금 뭐 풍선 이슈다 무슨 미국 금리 때문에 빠지고 이러면 중국 내수주는 그래도 올해 한 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 저렇게 관련. 거래량이 살아나는 동안에 실제 가격은 어땠나요? 가격은 지금 다음 장표에 저희가 띄워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MOM하고 YY로 보면은 전월비로 봤을 때는 최근 1월 달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좀 들었고요. 물론 근데 이건 전월비다 보니까 전년비로는 하락이 멈췄고, 네. 현지에서 지금 2월하고 3월 넘어오는 주간 데이터를 보면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네. 근데 고점 대비 25% 정도가 공식적으로 빠졌고요. 매매가 안 됐을 거고, 지방 3, 4선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도권 외지역으로 볼 수 있는 도시들은 거의 반토막까지는 왔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근데 작년에 보시는 중국의 모기지 금리가 원래 좀 높은 편인데 역대 이제 4%가 깨져서 역대 최저까지 빼놨거든요. 네. 150bp 정도를 인민은행 인하를 시켜놨는데도 작년에 그 불안감 때문에 상환하는 이슈들이 오히려 많았고, 심지어 12월, 1월까지도 은행에 줄 서서 상환 처리해달라고 항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제 불안감으로만 봤는데, 저게 좀 살아나야 올해 중국 경제가 좋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더 나빠지지만 않고 그냥 기어가기만 해도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지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중국 시진핑이 가만히 안 냅둘 거니까 기본적으로 버블을 빼는 게 목적이겠죠. 네. 근데 올해는 횡보만 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기본적으로는 유자형으로는 살아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예상이 1분기 바닥으로 완만하게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씩 오른다는데, 거래가 플러스로 전환이 안 되면 올해는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버블이 무서운 거냐, 버블 꺼지는 게 무서운 거냐면, 답은 안 나오겠지만 5년 전부터 시진핑이 하는 거는 공급자 쪽이, 그러니까 건설사 쪽에 버블 빼기, 재무제표 개선이 먼저였고, 올해는 왜 잠깐 중단을 규제를 안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도 안 좋고 재정도 파탄이 난 게 있지만 공급자 문제가 1차적으로는 코너로 몰다 보니까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는 중국의 모든 침체니 부동산이 난리가 났다는 건 사실 사후적인 거고, 그 규제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으로 보시는 경향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가계 부채 레버리지가 10년 저점이긴 해요. 네. 초과 저축도 많고 부채 증가율도 10년 내 가장 낮기 때문에 인민들의 생각이 좀 바뀌면 뭐 아주 V자로는 안 나오더라도 내년까지의 어떤 사이클을 지근하게 보면 중국의 컨슈머는 기회가 온 거긴 해요. 근데 사실 공동부유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을 부양할 의지가 별로 없고 더 빠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진핑의 정책적 변화도 좀 있는 건가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경제를 더 살려야 된다라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전인대가 당행사는 아니지만 형식적인 네. 국가 최고 기구국 국회 성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동부유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네. 아마 공동부유 얘기는 본인이 장기 집권하는 수단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 부자들에 대한 뭐 증세나 좀 탄압으로 보시지만 네. 사실 시진핑이 꼭 대만을 침공하고 이런 이슈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으로 나름 자기의 그 집권 수단을 마련할 때 공동부유를 활용할 텐데요. 그 색깔을 좀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리는 이번 집권 3기가 이제 올해가 2년 차지만 이제 사실상 1년 차잖아요. 10월에 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작년 네. 10월에 했던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번에 급속으로 했고, 세 번째 삼중전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그게 10월 가을에 열리는데, 그게 화두가 경제개혁이 키워드거든요. 네. 매년 5년에 세 번째 회의가.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한번 공동부유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11월부터 현재까지의 프로파간다는 무조건 민간이 우선이고, 민간에 미안하고, 민영기업이 최고고, 우리가 규제를 좀 내려놓겠다 쪽이라서 공동부유를 통한 B2C나 소비 기업들에 대한 탄압처럼 보이셨던 것들은 일단은 내려놨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아까 얘기하신 부동산 같은 경우가 원래 중국이 제가 알기로 며칠 이상 부동산을 못 사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랬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혹시 양회 때 네. 뭐 부양책까지 말이 안 되지만
좀 더 사기 쉽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있었나요? 아니면 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 코멘트가 있었다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혹시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은 기대보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방주 불초라고 그래서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이라는 일종의 이 캠페인을 16년부터 하고 있고 네. 그 단어가 어록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번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그 방주 불초라는 투기 금지라는 단어는 일단 삭제는 됐습니다. 없었는데 내용을 보면 여전히 기존 어록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투기나 버블에 대해서는 견제를 한다. 그리고 디벨로퍼들의 대형 디벨로퍼들의 대차 대조표는 개선을 시켜야 되고 대신 개선을 시켜주는 거지만 무분별한 자본 확장은 또 막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연명시켜주고 구조조정은 결국엔 하겠지만 일단은 주지만 이걸 무리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걸 또 못을 박아서 이 디벨로퍼들 주가는 최근에 주춤했고요. 네. 그럼 수요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다주택자나 이런 걸 규제했던 방식이 뭐였었냐면 그 호적자와 비호적자를 나눠서 집을 살고 싶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저희 DTI나 무슨 그 어떤 DSR처럼 기본적으로 이쪽은 호적을 갈고 걸거든요. 외지인이 대도시에 와서 소득증명이나 어떤 그런 증명이 없으면 5년 이상이 아니면 못 사게 하는 그런 네. 형태가 있었는데 외지인 제한을 전인대에서 푼 적은 없고요. 네. 각 지방정부가 각자 사정에 맞춰 맞춤형 정책이라는 오픈 스탠스만 보이고 이번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장관들이 이제 모레부터 정해지게 되는데 이쪽 이제 주택건설부 같은 이쪽 장관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메시지 주는지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화끈하진 않았고 또 약간 보수적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마지막으로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미분양으로 그러니까 짓다가 말고 쌓여져 있는 중국의 물량이 빈집들이 상당한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새로 더 짓는 물량도 늘어나면서 네. 그러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재고는 네. 사서 없어지는 수요 증가보다 이 재고 쌓이는 게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재고는 중국 내에서도 너무 갑론을박이 많고 네. 또 그 담당하셨었지만 네. 아시지만 건설이나 이쪽이 중국의 경우도 건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 년치가 쌓였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계속 논쟁거리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번에 신규 착공을 많이 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짓다가 만 것들에 대해서 준공 지원 대출이나 준공 지원 펀드는 약속이 돼 있고 네. 이제 범위는 대형 디벨로퍼가 짓던 브랜드들을 일단은 입주시키는 게 목적이고 청년 임대라든지 이런 우리나라를 좀 따라한 정책들을 하겠다고 처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신규로 짓기보다는 일부 민간 기업 거를 매수하거나 매입하는 경향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병행을 할 것 같아요. 기존 브랜드들을 우리로 치면 건설사들 하던 것들을 단지들을 일단은 정상화시키고 그래야 여론이 이제 무마가 되니까 네. 그걸 하면서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실시간으로 얘네가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얘네들도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젊은 층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 단체로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